기말고사 벌써 4시에 또 다가왔고, 모두 또 열심히 하면은, 그쵸? 7월 되고, 7월 되면 또 여름방학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먼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은, 교재는 이게 지금 2단원을 다 넣어놨어. 2단원. 아마, 너네 작년도 기출문제도 보고, 그 다음, 너네 막 학교 알림이 이런 데서 평가 계획도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단원 수업은 들어가는 거 같아서, 일단 겹치는 부분이 아마 2단원일 것 같아서 2단원 다 넣어놨고, 그리고 아마 이 교재를 다음 주까지 쓰고 나서 3주차 때부터는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분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아마 분반을 할 것 같아. 3, 4, 5주차 정도까지는 분반을 할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지금 나랑 같이 내신을 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 얘기할 건 없고요. 그냥 항상 늘 하던 대로 풀체오 해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때 의문을 다 봤기 때문에 따로 그건 없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안심문법 칸은 없어요. 그냥 내신별만 체크체크 평가 문제집만 숙제로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숙제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날짜는 토요일 9시 반 우리 늘 하면 돼요.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테스트 볼 거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클리닉은 오늘은 수업을 이제 우리 오늘 테스트가 없잖아. 테스트가 없고 해설도 없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문제 자료를 바로 주고 뒤에 시간이 남는 시간에 그냥 그거를 풀 예정입니다. 그래야 좀 시간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실태를 볼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해설하고 하면은 얼추 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뭐 주의사항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지각하지 말고 인도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바로 공유해라. 특히나 그래야 너네가 이제 30회부터는 칙이 다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맞춰서 발주를 넣으려면은 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학교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 미리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없고 특히나 이거는 그 편의점 가지 마세요. 네? 편의점 가지 말고 차라리 뭐 오기 전에 사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기 수업 시간에 먹는 거 뭐, 라면 끓여 먹지 않는 이상 내가 크게 뭐라 안 하는데 안 하는 너무 이제 시끄럽거나 너무 부스럭거리는 거 아니고 뭐 델리 정도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 알아서 이제 댄스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 2학년 중에 제가 2학년 중에 그 양정고등학교를 담임을 맡고 있는데 남중이에요, 남중. 남중인데 걔네들은 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도 수업 시간에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 먹는 거 금지령을 내렸어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3학년이고 대화 통하잖아, 그쵸?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과 너네를 같은 선상에 두고 싶지 않아. 걔네들은 이제 내가 담당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거든요. 가장 말을 안 듣는 두 번째인데, 내가 이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늘 하던 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견은 그렇게 되고 큰 변수는 없습니다. 실태 볼 거고, 제시험도 마찬가지로 올려줄 거고 할 건데, 진도 사항만 한번 체크를 할게요. 진도 사항만. 일단은 강사이랑 강사서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아마 2단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2단원 들어가는 것 같고 강산이 박시전이 들어가겠죠? 박시전이 들어가고 다음 강사서가 뭐가 들어가냐면 통일시대 국어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내가 파악한 거는 여기까지 고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몇 단원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4-1단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학교 모두 보통 시험 범위에 4-1단원까지는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후로 추가된 4-1단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말해주시고 나는 3주차 발주를 뭘 넣을 거냐면 강사는 박시전 발주를 넣을 거고 강산서는 통일시대 국어 발주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항상 이거 수업 팬티 박시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항상도 이거 했죠. 통일시대.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한 주가 비거든요. 4주차가 비어요. 5주차에는 특전 수업 할 거고, 4주차가 비기 때문에 4주차에 차라리 그냥 각 학교 분반해서 각 학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 풀까를 좀 생각 중이야. 지금 이러면 소단원이 너네 학교 둘 다 3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되게 시험 범위가 적은 거거든요. 총 4주 대비, 5주 대비 하는데 소단원이 3개면 되게 시험 범위가 적은 편에 속해서 일단은 마지막 4주를 문제풀이랑 기출문제로 가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강사학 같은 경우에는 박시전이 좀 어렵보다는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맞추기까지 공부해야 되는 양이 조금 많아요, 얘는. 얘는 솔직히 개꿀이고, 그러니까 공부할 게 거의 없고, 근데 모르겠다. 감사원도 요즘 시험 어렵게 나와서 느 정도 깊이까지 낼지는 모르겠는데, 통일시대 국어는 그냥 교과서 내용만 내면은 정말 정말 쉽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해주면 되고, 박시전은 만점 받으려면은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것도 좀 많고, 그래서 당사는 4주차에 그냥 박시전에 대한 걸 조금 심화로 할까도 생각 중. 그래서 일단은 작은 놈건 그렇게 따졌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또 요즘 열심히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 뭐죠? 무슨 요일 날 국어 시험 보는지 나오면 바로 말해주세요. 무슨 요일 날 보는지. 일요일이죠. 뭐지? 그쵸. 7월 1일로 내가 봤었는데, 6월 7일로. 다음 3일 보나? 너는 3일 보지. 다음 주 이틀 보지. 너는 이틀 보지, 뭐. 한 3일 봐. 너는 이렇게 보고. 시험 날짜 국어 언제 보는지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그 직전 클리닉 일정 세팅해야 돼서, 그거 좀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없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나머지 됐고, 1페이지부터 보자. 1페이지. 서울대 없어. 일주일이 설명이 되는. 오케이. 토론을 볼 건데, 토론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문학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건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토론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토론의 기본 개념 같은 거. 그래서 이 토론의 기본 개념을 앞에서 간단하게 먼저 보려고 합니다. 됐죠? 가보자. 일단 토론이라는 제가 몇 개를 이제 넣어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토론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넣어놨고 그 다음 참여자의 역할, 그 다음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과 역할이라든지 개념 같은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보통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가볼게.
일단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토론은 토의랑 다르게 이게 나와요. 서로 입장이 대립한다. 이 느낌이죠. 입장이 대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토론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아, 그치.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죠. 토론을 안 들었거든? 근데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데 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이 문제. 쉽게 말하면 토론의 주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을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래서 상대방을 오가는 설득하는 말하기가 토론입니다. 됐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주고 찬성과 반대를 딱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나? 타당한 근거를 찾기. 혹은 이 근거를 적용하기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형광펜 드시고 이거는 그냥 토론의 가장 기초야. 토론의 뭐냐면 그 찬성과 반대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건 맞는데요. 이기는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토론이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 보통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토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과 나의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 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토론을 문제를 설정할 때에 대한 고사죠. 여기 별표로 칠해를 밑줄하고 봅시다. 요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논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야. 첫 번째, 논제라는 건 특히나 토론은 얘들아,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제는 언제나 찬성과 반대로 명백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명료성이라고 해요. 명료성. 이해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논제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부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적절한 이유가 왜 그러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래? 일단 이 더 많은 권한이 무엇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 뭔지 모르면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질 수가 없겠죠. 그 권한이 뭔지 알아야 나는 이 권한은 찬성해 아니면 이 권한은 반대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더 많은 권한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은 건데 어떠한 권한인데가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방금도 말했지만 많음의 범위에 대해서 어,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얘는 뭐다? 명료하지가 않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 정부는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 로 바꾼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 그냥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첫 번째 수사권이라는 뭐가 나와 있어? 권한의 종류가 명료하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권한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얘라는 게 나와 있고 이해됐니? 그 다음 그 많은 수사권 중에서도
독립적인, 그러니까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가 하나의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논제는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돼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논제는 언제나 중립적이고 공정해요. 이걸 우리가 인정했어. 문헌아 봐봐. 여기 있는 야만적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된다는 왜 논제로 적절하지가 않니? 야만적이라는 그치. 여기 있는 야만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본 생각이 없던 사람도 논쟁은 야만적인 동물 실험이다라고 제시된 그 순간에 얘가 뭐라는 거야? 아, 동물 실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구나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야만적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돼. 이거는 그냥 긍정, 부정 상관없어. 야만적이라는 게 부정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이라고 적어둔 거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겠죠? 실용적인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동물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 안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토론에는 청중이 존재를 하거든요. 청중. 그래서 청중도 함께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을 논제로 정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의성이라고 해요. 시의성. 네. 그래서 시의성.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시험에 옵니다. 네 번째 별표 치.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논제라고 하려면 이건 안 돼요. 명사형 의문문 부정문은 싹 다 안 돼. 아이고. 얘네들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애들을 써야 되냐면 논제는 무조건 평사문으로 써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문장을 만들겠죠. 문장을 만들 텐데 그 문장이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의문문으로 끝나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거 얘 뭐야 지금? 부정문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부정문으로 쓰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토론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토론할 일이 꽤 있거든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 부정문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보다 안 된다고 부정문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것 같아? 어? 일단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게 막 문제라고 쳐보자.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가 문제야? 그러면 찬성쪽과 반대측이 갈리겠죠.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생각을 해봐.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측은 폐지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측이요. 폐지죠. 알겠어. 내게 왜 그러냐면 안전할 반대니까 부정이 두 번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토론을 참여하는 입장 혹은 청중의 입장 그리고 이 토론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중부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논제 자체가 헷갈리고 모호해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부정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정문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논제는 긍정의 서술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긍정 얘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긍정적이다 부정 가치 판단에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돼? 그렇지. 논지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찬성 측은 폐지, 인정, 반대층은 폐지하면 안 돼가 깔끔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학생들이 이거를 내가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90% 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폐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 얘는요 그게 아니야. 긍정 긍정 부정이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정빈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뭐 같아? 왜 폐지에 동그라미 치고 긍정 부정이 아니다라고 써놓은 것 같아? 어? 아니, 그게 맞는데, 여러분들의 획기의 지점이 어딘 것 같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항상 시험장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이라는 단어가 너네 입장에도 긍정적이라고 느껴져, 부정적이라고 느껴져? 그치? 그게 문제야. 수업을 이렇게 다 해. 그 시험장에 딱 보내놔요. 그럼 애들이 그 논제 정하는 문제를 항상 틀려오는 애가 한두 명씩은 있어.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면 걔네가 선생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래. 그럼 문제를 보거나 그 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시험장에서 사진해야 한다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아, 나 부정문은 안 됐었지가 있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야 이 폐지라는 단어가 너무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부정